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4년 1월 28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입니다. 1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군요. 2024년 1월 1일 날에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것들, 작심 30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1월 31일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새해의 기분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동안 또 해이해져 있던 마음을 다잡으시라고 요일바의 1월 1일 공연 실황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은 금방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제가 편집을 하는 것이 게을러서 늦어지는 바람에 1월 31일을 그냥 핑계 삼아서 미루다 그때 올리게 된 것이지만 의미가 좋으면은 좋은 것이겠죠. 예술이란 다 어떤 명분이나 의미 이런 거를 붙이기 나름입니다.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술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 명분 싸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귀찮다고 미뤄두었던 믹스셋을 그냥 올리면 되는데 왜 오래 걸리냐 하면은 그날 현장의 사운드를 제가 집에서 녹음한 본에다가 현장의 사운드를 같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미세하게 싱크를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하나 하면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늦어져도 요일바가 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뭐 러시안 달러를 올려달라. 한 몇 년 정도, 한 4년 정도 됐나? 러시안 달러. 최선의 결과물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라고 합시다. 까먹거나 귀찮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단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기 위함이다. 아무튼 그래서 1월 31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은 또 작심 30일, 그럼 2월 말 3월 초까지는 그래도 또 열심히 살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날씨가 엄청 추웠죠?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갈 일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좀 추운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 몸이란 게 신기해서 적응을 잘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 굉장히 시원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두피 속까지 시원한 그 느낌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게 그 인간이 몸이 도파민을 뭐 이렇게 원할 때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하면 추위를 느끼는 것. 그래서 뭐 찬물로 세수하고 와라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뇌가 도파민에 절여진 상태를 극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겨울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온다. 찬물로 세수한다. 그런 것이 좋을 수 있겠고 이 찬 공기를 맞으면은 정신이 상쾌해지는 그런 점이 제가 또 겨울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자. 지난주에 추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 지난주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먹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서울에 오시는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종로 쪽에 며칠 머무셨어요. 그래가지고 뵈러 가서 이 서울의 전통의 맛집 그것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명동 닭 한 마리랑 우레옥을 먹고 왔는데요. 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들 중 하나이지요.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명동 닭 한 마리란 명동에 있지 않습니다. 명동 닭 한 마리라고 해서 명동에 가시면은 큰 낭패예요. 동대문에 있습니다. 명동 닭 한 마리는 동대문에 있다. 이렇게 먹자골목 같은 그것에 이제 골목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집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집은 물론 제가 안 가봤지만 그 명동 닭 한 마리 본점을 찾아가십시오. 네, 그 동대문 닭 한 마리 골목 거기 맞습니다. 이게 저도 먹으면서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그 발생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동 닭 한 마리 본점에서 이런 음식을 거의 시초 개발해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전통 음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한식이라는 것이나 좀 오래된 음식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아는 전통들이 한 100년 안쪽에 다 생겨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찌됐든 100년도 전통이죠. 미국 애들은 200년짜리 전통을 가지고도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명동 닭 한 마리는 뭐 일단 소스가 사기입니다. 그 소스란 다대기에다가 마늘과 간장과 부추를 넣어서 그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소스를 그냥 퍼먹어도 한 15,000원 정도 내고 와도 아깝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제 닭 한 마리란 닭 육수 국물에다가 닭과 떡과
또 뭐 들어가나? 뭐 대충 파 같은 거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팔팔팔팔 끓여서 먹는 건데, 떡이 먼저 익으면은 그걸 건져 먹어요. 근데 그 떡을 소스에만 찍어 먹어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 떡하고 닭은 그 소스를 먹기 위한 그 소스 스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맞다. 감자도 들어간다. 버섯도 들어간다. 먹고 왔다면서 다 까먹었네. 소스, 그 감자나 버섯이나 다 소스를 먹기 위한 숟가락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동 닭 한 마리 괄호치고 소스. 소스의 이 다대기와 마늘과 간장의 폭력적인 맛, 거기다 부추까지. 그렇게 닭도 먹고 떡도 먹고 감자도 먹고 한 다음에 칼국수도 이제 마지막에 넣어서 먹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칼국수를 넣기 전에 제가 이 닭 한 마리를 두 번째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김치를 바로 다 넣어가지고 닭 한 마리를 칼칼한 빨간 국물로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치를 미리 넣지 않고 하얀 국물로 먹으면서 닭을 다 먹고 칼국수를 먹을 때 김치까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얀 순수한 국물, 이 국물이 사실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 국물이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 슈바이처가 친구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친구를 막 쥐어팼는데 친구가 막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나도 고깃국을 먹으면은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슈바이처 박사가 먹었던 싸움 잘해지는 국물, 고깃국의 그 고깃국이 바로 이 명동 닭 한 마리의 국물이 아닌가. 그렇게 그 힘이 세지고 싸움을 잘해지는 맛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기에 그것이 진하게 있는 그 국물이 일품이고요. 칼국수를 끓일 때 이제 김치를 넣죠. 김치랑 국물이랑 싹 넣어가지고 칼국수까지 먹으면은 이 칼국수도 아주 풀어 헤쳐지지 않는 쫀득한 칼국수여서 그렇게 명동 닭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물에 빠진 닭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만한 맛인가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물에 빠진 닭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칼국수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싫지 않으실 거예요. 닭이 싫으시면은 닭은 빼놓고 칼국수만 먹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닭 한 마리를 먹었고요. 자, 명동 닭 한 마리, 지금 요슐랭 가이드 알려드립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집들이겠지만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서울의 유명한 음식점 이런 거 다 잘 모릅니다. 저도 이 명동 닭 한 마리는 지금 저의 아내가 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끌려가서 처음 먹고 그랬던 집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지요. 근데 이 명동 닭 한 마리, 골목의 명동 닭 한 마리가 본점이 있고 시조점이 있는데 뭐가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본점파입니다. 그냥 본점으로 가면은 안전해요.
서울 종로구 종로 40가길 14 여기에 가시면 되고요. 요슐랭스 가이드. 자, 그리고 두 번째 먹은 음식은 바로 우레옥이죠. 우레옥 하면은 평양냉면. 실제로 그 이북에서 내려온 저기 뭐야? 맞나? 그죠? 북한 평안남도 대동군 대보면 용인리 출신의 창업주 선생님께서 1946년에 개업한 냉면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저게 있다고 해요. 북한 이북 5도 뉴스 신문인가 뭐 그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무튼 우레옥이라는 곳에 가서 불고기와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집이지만 어른을 모시고 갈 만한 아주 훌륭한 곳이지요. 그래서 제가 평양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힙스터라면 평양냉면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겠죠. 예술가인데 평양냉면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약간 글쎄 가짜 예술가인가? 힙한 걸 모르나? 평양냉면을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즐겨 먹은 냉면은 을밀대가 좀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많이 가는 그런 곳이고 을밀대는 대흥동에 있습니다. 염리동 대흥동 그쪽. 그리고 벽제갈비 신촌에 있는 벽제갈비에서 하는 평양냉면을 또 좋아하고 거기는 근데 뭐 제가 주워 들은 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우레옥 계열사 같은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봉피양 계열인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평양냉면이란 어디든 많을수록 좋고 다양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가 개발돼 가지고 없어진 을지면옥도 좋아하고 낙원상가 밑에 있는 유진식당 평양냉면은 그렇게 막 열심히 가진 않았습니다. 거기는 별 느낌이 좀 없었어요. 싼 맛에 먹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평양냉면이란 제가 나누는 기준 헐랭이식이 있고 고급식이 있습니다. 헐랭이식은 실버 평양냉면이라고 불러요. 제가 부르는 겁니다. 왜 실버 평양냉면이냐? 은색 그릇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식 평양냉면은 골드 평양냉면 금색 그릇에 나오죠. 안성 맞춤 그릇 노 그릇 그래가지고 헐랭이식 냉면의 특징 헐랭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헐랭한 맛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껴낸다. 그것이 헐랭이식 평양냉면 파들의 그 자부심이고요. 고급 평양냉면 이것은 우레옥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우레옥 스타일의 평양냉면은 메밀이 얼마나 우리가 메밀의 진심인가 그걸로 승부를 보죠. 그래서 이 메밀면의 메밀향과 메밀 스러움 그걸로 일단 승부를 보고 국물은 오히려 약간 이제 김치 같은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김치도 너무 본인의 색깔이 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김치의 은은함, 김치인데 약간 김치라고 할 수 없는 물김치라고 할 수도 약간 좀 달라요. 그게 코에 은은하게 되는 그 김치를 넣어서 그걸로 맛을 내는, 그게 이제 골든 평양냉면, 골드 평양냉면. 그래서 우레옥에서는 골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약간 소금을 좀 넣었나 하는 이제 그 맛이 꽤 있더군요. 그러니까 맛이 있다는 거는 평양냉면은 아무 맛이 안 나도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간을 좀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대중성을 노렸다. 마치 팝 음악처럼. 반면 을밀대 같은 스타일은 실버 평양냉면의 대표 주자죠. 그런 곳은 이제 인디 음악, 언더그라운드 음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밀대는 이제는 뭐 실리카겔처럼 나 밴드 음악 들어 이러면은 다들 아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평양냉면에 대한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평양냉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 이 자부심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욕망, 자부심,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평양냉면을 만든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쓸어 모을 수 있는 방법. 물과 메밀로만 만드는 평양냉면집. 그것이 바로 평양냉면 매니아의 이데아, 순수주의, 그것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평양냉면이 아닌가. 순수한 물과 순수한 메밀로만 만든다. 어떠한 양념, 그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의 끝을 채워주는 냉면으로 파인아트 해버리는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예술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명분, 의미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레옥 여러분들 뭐 어디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서울 중구 창경국로 62-29 우레옥 본점입니다. 을지로 사가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주차장도 발렛 파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레옥 본점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맞아. 그리고 그날 저의 아내는 평양냉면 말고 그 김치말이국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어야지 김치말이국수를 먹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 냉면 부심을 제가 부렸는데, 이 김치말이국수도 무슨 그 김밥천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치 맛으로 와 이렇게 한 그 저기 펜타포트 페스티벌 스타일 김치말이국수가 아니고 거의 평양냉면인데 김치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김치가 짠맛, 매운맛 이런 게 없이 그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아무튼 그 기름의 맛을 그냥 첨가하는 평양냉면 같은 그런 거더군요. 그래서 혹시 평양냉면을 못 드시는
냉면에 간이 안 돼 있으면은 아이고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그 분들은 김치말이국수 그걸로 차근차근 시작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을 점점 빼가는 거죠. 아, 오늘 먹은 거는 맛이 너무 많았어. 다음에는 평양냉면을 먹어봐야겠다. 평양냉면 먹어보고 하지만 이 정도 맛도 나는 더 빼도 될 것 같은데 맛을 더 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일바의 평양냉면 요래옥에 오실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물과 메밀로만 만듭니다. 간혹 느껴지는 양념 맛은 손맛입니다. 그게 육수죠. 여름에 오시면은 양념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겨울에 오시면은 좀 더 싱거운 본연의 맛으로 느끼실 수 있는 내추럴 육수 요래옥 어디다 개업하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종로 을지로 올드타운의 그 맛집을 가봤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제죠.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음악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났는데 피아노 슈게이저님하고 써너즈 히어님이 저의 작업실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업실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고깃집이 그냥 고깃집이 아니죠. 그냥 고깃집이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이제 가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모두가 만족했다. 왜 만족하냐? 일단 고추장찌개를 먼저 시킵니다. 밥 한 공기와 고추장찌개를 시켜서 고기가 구워질 때까지 그걸로 입맛을 돋구는 거죠. 그리고 이 고기가 드라이 에이징을 하는 고기를 말린대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라이 에이징으로 숙성을 한 삼겹살을 아주 두껍게 썰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직원이 구워줍니다. 야, 이 직원이 구워주는 고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구우면은 그 성질 급한 사람은 야, 빨간 끼만 없으면은 먹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덜 익은 것도 먹고 막 다 태워 먹고 작게 자르는 사람, 크게 자르는 사람 그 다 취향 안 맞아가지고 애매할 수 있는데 직원이 아주 적절하게 구워주는 삼겹살. 그래서 그 드라이 에이징한 두꺼운 삼겹살에서는 어떤 맛이 나느냐? 육즙이 나옵니다. 마치 고급 스테이크를 먹은 것처럼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은 것처럼 삼겹살에서도 육즙이 나와요. 아, 이거는 뭐 말로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한 번도 삼겹살에서 느껴보지 못한 맛. 그래가지고 고깃집에서 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고깃집은 어디냐? 공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웨이팅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갔을 때도 한 25분, 30분 정도 웨이팅을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겠죠? 요일바라기 멤버십 월 990원에 요일바라기 멤버십을 이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요. 그 요일바라기 프로 멤버십은 음악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원포인트 레슨과 좋은 정보들 그런 것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피아노 슈게이저님과 써너즈 희연님과 함께 간 고깃집은 요일바라기 멤버십 전용 게시글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죠? 그래도 저만 먹고 이렇게 얌생이 같이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월 990원씩 이 거금, 요즘 같은 불황 경제 파탄기에 거금을 드리는 만큼 저도 여러분께 뭔가 드릴 수 있게 멤버십 가입한 보람 있죠. 그래서 이 요슐랭 미식 가이드, 지난주에 제가 방문한 음식점은 명동 닭 한 마리 본점, 우레옥 본점, 그리고 요일바르기 멤버십에서만 공개되는 최고의 고깃집 그렇게 먹고 왔답니다. 확실히 음식도 감각에 관련된 거잖아요. 시각에 관련된 거, 미술이 시각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는 다른 것도 있지만 아무튼 시각 위주의 그런 예술, 미술이죠. 청각 위주의 예술, 음악이죠. 시각, 청각, 촉각. 촉각은 뭐가 있을까? 촉각은 뭐 촉각이고, 후각에 관련된 거, 향수, 예술이죠. 음식도 미각에서는 음식이 예술의 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그렇잖아요. 시각 예술들도 팝한 것들이 있고 대중 예술이 있고 완전히 상업적인 그냥 목적의 그런 시각 자료들도 있고 하듯이, 또 청각도 그냥 팝한 음악들 아니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그냥 귀를 말초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음악도 있을 것이고, 또 깊은 음악도 있을 것이고, 파인 아트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음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각과 플러스 후각 플러스 약간의 촉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음식도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대중적인 그런 음식이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는 다 그냥 뭔 말인지 아시죠? 말초적인 그냥 즐거움을 위한 음식도 있는 반면 정말로 최고의 어쩌구를 해가지고 저쩌구 해가지고 만든 요슐랭스 가이드에 오르는 이런 요일바가 먹은 음식, 제가 고른 최고의 음식들, 명동 닭 한 마리, 우레옥, 멤버십 한정 공개되는 모 고깃집. 음식은 예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사연 주제는 최근에 방문한 예술적인 맛집 소개와 추천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맛집은 안 되겠다. 예술적인 맛집. 최근에 방문한 예술적인 맛집 소개와 추천. 사연 보내실 곳은 화면에 보이시는 beef.net, veef.net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뽑은 여슐랭스 가이드 다 같이 또 공유해가지고
감각의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One more time for more taste. 여러분, 이 사람, 이 팀, 이 사람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 저는 항상 리에라고 읽었거든요. 리에. R, 리을, H, 흐, 예, 리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라이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리에인데 리에. 저거 이솝도 저는 이솝을 볼 때마다 아에솝이라고 읽거든요. 꼭 리에라고 읽는 게 저는 좋아서 리에의 테이스트 듣고 왔습니다. 아에솝 써 있는 대로 읽어야지. 그래서 이번 주 사연 주제는 최근에 방문한 예술적인 맛집 소개와 추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샤워하는 순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몽을 해드렸죠. 국제 표준 샤워 순서, 피파에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표준 샤워 순서.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 린스 등등을 바르고 몸을 씻고 머리와 몸을 같이 헹구고 세수를 하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샤워 순서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연이 왔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묵은지 광어초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국제 표준 샤워 순서대로 씻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 있는데 바로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씻는 건 안 힘든데 왜 누워있다가 씻으러 가는 건 그렇게 힘들까요? 누군가 저에게 초능력을 준다면 저는 안 씻어도 청결한 능력을 가지고 싶네요. 하고 추천곡으로 필립 셀웨이의 By Some Miracle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추천란에다가 평생 잠 안 자도 안 졸림 vs 평생 안 씻어도 깨끗함 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평생 잠 안 자도 안 졸림 아닙니까? 씻는 거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희 기독교에 침례교가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 뭐예요? 물에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대충 그렇게 대충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씻는다는 거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씻기 전에는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지 않은 날 항상 쓰레기 같은 하루를 보내고 샤워를 하면은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깨끗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샤워를 한다는 것이 뭔가 나에게 나는 인간이다라는 그런 것을 줍니다. 하지만 평생 잠 안 자도 안 졸림. 이거 되면은 우리의 인류 문명과 나의 인생
인생 역전하죠. 저는 살면서 제일 아까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졸리기 때문에 자고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데, 그래서 먹는 시간 아끼고 싶고 잠자는 시간 아끼고 싶지만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내서 국현 가거나 뭐 영화 보거나 음악 듣는 것처럼 그래, 먹는 거는 예술 활동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잠자는 것, 잠은 죽어서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 그걸 아낄 수 있다면 아마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잠을 자면 합법적으로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해주셨는데, 그냥 누워있어도 돼요. 잠을 안 자고. 누워서 뭔가 하면 됩니다. 침대 사업 해도 돼요. 눕는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누워서 잠에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웠는지 서 있는지 몰라요. 누워 있는 게 즐겁다면 누워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잘 거면은 누운 게 무슨 소용이 그쵸? 서서 잘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래도 잠자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잔다? 아니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합리적인 사고,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시민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묵은지 광어초밥님은 누워있다가 씻으러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이것도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누워서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몸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몸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누워서 샤워를 하면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서서 하면은 위에서 내려가는 물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오염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먼저 감고 몸을 씻는 거잖아요. 근데 누워서 샤워를 한다? 그러면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 몸, 얼굴 한 번에 다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씻어내면은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샤워한다.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것이 요일바와 이 범인들의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할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콜럼버스의 달걀 해봤어? 이거 아닌데? 콜럼버스의 달걀이 무슨 교훈이지? 암튼 간에 화장실까지 기어간다는 생각. 왜 화장실에서 씻어야 되죠? 누워있는 곳에 샤워기를 설치하세요. 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thinking outside the box가 아직도 안 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든 가능하다라고 열어두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묵은지 광어초밥님은 누워서 샤워를 하시면은 해결된다. 그리고 평생 잠 안 자도 안 졸림 대 평생 안 씻어도 깨끗함은 평생 잠 안 자도 안 졸림으로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머리를 감을 때 어느 정도 거품이 생긴 상태로 기다려야 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먼저 감으면 기다리는 시간에 몸을 씻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죠. 몸을 먼저 씻으면 기다리는 시간을 버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이를 닦을 수 있습니다. 즉,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 번에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붕어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어빵의 머리와 꼬리, 어디부터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바로 붕어빵을 반으로 접어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먹는 것이지요. 물론 팥이 손에 묻을 수는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배 빨리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시간을 또 아꼈습니다. 아낀 시간을 활용해 샤워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고 추천곡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연이네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동시에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있었는데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금세 까먹었는데요.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붕어빵 얘기해서 뭔가 생각났는데 붕어빵의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먹는다.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이 떠들어서 까먹었잖아요. 오늘 머리가 이렇게 뉴런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네. 생각날 때까지 생각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떠들고 계세요. 생각 좀 할 테니까. 붕어빵의 머리와 꼬리 둘 다입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는데 붕어빵을 먹는 얘기에서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방금 잃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머리를 먼저 감느냐, 몸을 먼저 씻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골자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거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붕어빵 머리와 꼬리 반으로 접어서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먹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듯이, 일단 붕어빵을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먹으면은 2배 빨리 붕어빵을 먹을 수 있죠.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한 번에 먹으면은 3배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몸을 먼저 씻는 동안 이를 닦는다? 머리를 먼저 감는 동안 몸을 씻는다? 아니죠.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누워서 씻으십시오. 애프터매스 님도 누워서 씻으시면은 머리, 몸통, 가슴 한 번에 그 거품칠 하시고 한 번에 이까지 닦으실 수 있습니다. 3배 빨리 씻으실 수 있죠? 묵은지 광어초밥님도 누워있다가 씻으러 가기 귀찮으니까 누워서 씻으시고, 애프터매스님도 시간을 아끼고 싶다? 누워서 씻으십시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귀쟁이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제 샤워 루틴을 소개합니다. 1번, 하루의 마지막 순서인 샤워를 즐겁게 하기 위해 노래를 먼저 틀어줍니다. 2번,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위해 이를 닦고 치실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10분 이상 걸려서 샤워를 다 하고 나면 너무 귀찮기 때문에 먼저 해치워줍니다. 3번, 옷을 입고 샤워를 하면 옷이 다 젖기 때문에 나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실 때 옷을 입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옷을 입고 샤워를 하면은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옷을 먼저 벗습니다. 그러면은 옷이 젖지 않아요. 샤워를 해도. 이거 요즘 약간 은근히 뜨는 그분. 저는 이어폰을 쓸 때 귀에 꽂습니다. 이어폰을 코에 꽂으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이어폰을 배꼽에 꼽거나 그럼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저는 꼭 이어폰을 귀에 꽂습니다. 그리고 귀에 꽂을 때 저는 이렇게 꽂는데 그렇게 하면 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거. 아는 분들. 아무튼 중요하죠. 옷을 입고 샤워를 하면 옷이 다 젖기 때문에 나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4번,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마사지 하듯 머리를 적셔줍니다. 적당히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면 샴푸 거품도 잘 나고 두피에 있는 각질과 먼지가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샴푸 거품으로 두피에 무리가 가지 않게 손가락으로 마사지 하듯이 감아주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줍니다. 5번, 트리트먼트를 머리 전체가 아닌 머리카락 끝부분에만 묻혀줍니다. 묻히고 약 3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걸치고 저는 지성이기 때문에 두피까지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머리가 떡집니다. 6번, 트리트먼트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몸을 닦아줍니다. 바디워시로 몸을 닦으면 왠지 거품이 안 닦이는 느낌이어서 대충 잡히는 비누로 샤워타월에 거품을 내서 목부터 발까지 빡빡 닦아줍니다. 7번, 그리고 묻혀놓은 트리트먼트와 함께 몸에 있는 거품을 닦아내줍니다. 머리를 너무 헹구면 트리트먼트한 효과가 옅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두피만 닦아줍니다. 8번, 클렌징 폼으로 얼굴, 목, 그리고 별표, 귀와 귀 뒤에 있는 그 이창호 씨 세수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귀를 빡빡 닦아줍니다. 피어싱 때문에 잘 닦아줘야 합니다. 중요.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얼굴에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묻어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씻습니다. 9번,
마지막으로 정신이 바짝 들게 차가운 물로 씻습니다. 10번. 수건으로 머리와 몸의 물기를 닦고 겨울에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디크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절약을 위해 15분 안으로 끝내줍니다. 모두들 물 절약합시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추천곡으로는 요한 일렉트릭 바흐의 환상 속의 자핑. 너무 신나기 때문에 샤워 시간을 단축해주고 마지막에 현진이 형고 진영고 들으려고 듣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합리적인 우리 표준 샤워법에 가까운 표준 샤워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샤워 순서, 자세한 순서 보내주셨고요.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15분 안에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샤워 시간을 아무리 단축해도 이제 물론 머리를 말리고 나오고 하는 시간을 빼면은 20분을 좀 20분 안쪽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왠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미끄덩거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전부 다 닦아내 버리거든요. 그냥 흡수될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가라, 껍데기야 가라, 이런 것처럼 전부 다 닦아내 버리는데 그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이 린스 트리트먼트류들이.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 됩니다. 건드리면은 바사삭 깨져버릴 것 같은 건조한 상태로 다니곤 하는데 그거를 좀 대충 씻으면은 15분 안으로 끝낼 수 있군요. 하지만 그거가 머리에 남아 있어도 괜찮은가요?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얼마나 남겨도 되는지. 그게 남아 있어도 괜찮다면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위해서 아예 안 씻어내버리면 어떨까요? 그건 너무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분은 따로 특별히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샴푸로 감고 마지막에 비누로 한 번 더 감으면 미끄덩이고 뭐고 없는 게 아니고 그럴 거면은 빨래비누로 씻으면 되지요. 너무 헹궈도 효과가 없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쟁이 귀님께서 보내주신 이 표준 샤워법 참고해서 여러분도 표준 뭐라 그래야 돼? 표준 아이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깨끗해.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점이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 엄청 뜨거운 물로 하면은 그 대머리 됩니다. 머리는 따뜻한 느낌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미지근, 너무 차갑게 하면은 추우니까 미지근하다라는 느낌까지로 하라고 합디다. 나중에 대머리 돼서 슬퍼하지 마시고, 물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유전자에 각인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두피도 피부다. 두피도 잘 관리해주고, 아시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 오늘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뉴런이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생각보다 이 샤워 순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꿀팁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곡 중에 제가 선정한 곡은 묵은지 광어초밥님께서 보내주신 필립 셀웨이, 그 필 셀웨이라고 불리던 라디오헤드의 드러머이지요. 이 라디오헤드들이 다 이제 솔로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아주 어엿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대선배님 같은 것이죠. 아무튼 각자의 솔로 활동에서 또 굉장히 멋진 예술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셀웨이의 By Some Miracle, 오늘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 선정된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By some miracle, I just got away with it.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필 셀웨이의 방금 들으신 곡 뮤비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뮤비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보면 좋겠네요. 곡 제목은 By Some Miracle입니다. 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이번에 이어지는 순서는 역시 2부 순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이제 2023년 12월에 요일바가 좋게 들었던 음악들 다시 작년 말에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서 다 같이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12월의 요들송을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마일스라는 아티스트입니다. 마일스 점이네요. 정확히는 마일스 점의 옥시젠. 노래 먼저 듣고 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마일스의 옥시젠. 굉장히 특이하지요? 우리가 정통 R&B들 이런 것과 달리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미래지향적 R&B 같다고 하셨는데 짬뽕 R&B 같은 느낌, 레프트 필드스러운 그런 곡입니다. 이 아티스트를 제가 다른 곡들도 좀 흥미로워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한 80년대 포스트 펑크 같은 것들에서도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끼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 곡에서도 들리는 부분이 그 짱 하는 그 짱 하면서 코드 한 번씩 쳐주는 그 기타 사운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타에다가 코러스 이펙트를 걸어가지고 약간 그 울렁울렁하는 느낌의 그 코러스 이펙트, 그거를 하면은 짱 하면 그게 이제 80년대 포스트 펑크 밴드들 뭐 약간 뭐랄까 그 더 큐어나 더 스미스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퇴폐적인 느낌의 밴드들이 많이 사용하던 그 코러스 걸린 기타,
쟁글쟁글 하는 거. 그거를 아마 모티브로 해서 이 사운드를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짬뽕 R&B다. 흥미로운 아티스트다라는 걸 느꼈고, 이 사운드도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정말 그 미세한 막 공돌이 같이 자를 가지고 재 가지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의 과학자적인 섬세한 사운드를 하는 정제된 사운드, 이런 걸 하는 스타일이 있고, 약간 툭툭 우리네 손맛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처럼 대범한 사운드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계량컵으로 0.1mm까지 다 재가지고 만드는 스타일, 그냥 툭툭 감으로 손맛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후룩 해가지고 맛 보고 간 더 넣고 대범하게 만드는 스타일. 근데 둘 다 이제 장점이 있죠. 정제된 사운드는 특히 일본 엔지니어, 일본 아티스트들이 좀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막 그 퓨전 재즈, 일본 퓨전 재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의 최고봉인데, 그 섬세한 그 막 그런 그 미세하고 섬세한 고음과 이런 딱 진짜 과학적으로 딱 조절된 그런 느낌의 소리가, 깔끔한 소리, 그런 게 나는 한편, 좀 대륙 미국에서도 섬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륙의 스타일, 뭐 크리스 로드 알지, 뭐 이런 그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믹싱할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날로그 콘솔에 앉아서 그냥 페이더 쓱쓱쓱쓱, 뭐 물론 그 안에도 섬세함의 아트는 다 있겠지만 프로는 디테일을 다 신경 쓰긴 하거든요. 아무튼 쓱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툭툭 하는 그런 느낌, 그게 좀 또 대륙의 사운드, 혹은 막 노이즈라든지 뭐 디스토션이라든지 세츄레이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느낌이 좋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 그런 게 또 한편, 그 반대편으로 장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둘 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이 곡은 대범한 사운드의 스타일에 가깝다. 그 엄청난 하이파이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단 노래부터 이렇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데다가 목소리에도 어떤 세츄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비트도 털이 많이 나 있는 그런 질감 같은 느낌? 근데 또 이게 대범한 느낌을 섬세하게 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범한 느낌의 이런 거, 이 와일드함, 이게 좋다. 그리고 이 곡에서 이제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2분 21초 정도부터 나오는, 거기서 그 나팔수가 나오잖아요. 제 친구 문바가 만든 음악 중에 나팔수 사나이라는 곡도 있는데, 이 나팔수의 이 감성, 이 색소폰이겠죠? 왠지 나팔수가 등장하면은 뭔가 그 아련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을 아버지 이제야 이해하네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왜 나이든 아저씨들이 그렇게 한강 다리 밑에서 혹은 어디 홍천 이런 데 계곡 같은 데서 나팔을 그렇게 불어 제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색소폰 나팔수가 등장하면서 2분 21초에 쫙 갑자기 이렇게 쫙 되죠. 일단 비트도 꿍땅 꿍땅 이렇게 가던 걸 꿍땅 꿍 이렇게 하프 비트로 반절로 느려지면서 나팔 나올 때
뭐 서브 베이스가 한번 갔다가 양옆으로 패드도 쫙 펼쳐지고 또 나팔이 양쪽으로 막 딜레이가 걸리고 막 황당당당 돌아가면서 이 뭔가 몽환적으로 쫙 펼쳐지면서 이 나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감성 2분 21초 이후에 펼쳐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사운드 메이킹, 편곡 이런 거를 하는 걸 봐서는 또 그렇게 막 툭툭 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이거를 구성을 하고 편곡을 하고 음향적으로도 신경을 쓰지만 툭툭 하는 느낌으로 힘을 뺀 느낌, 그게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도 하고 생각하는 인생 꿀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SNS에 보통은 우리의 그 인생이나 생각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홍보하고 자랑하고 하죠. 그런데 인생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최고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나의 뇌의 10%만 사용하고 있다. 내가 가진 힘의 5%만 사용하고 있다. 95%의 헤드룸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느낌이어야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느낌, 애쓰는 느낌을 물론 나는 헛슬한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너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노력을 하면 뭔가 나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 보이면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인생 꿀팁입니다. 아무튼 딴 얘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툭툭 하는 느낌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신경 썼어? 오히려 툭툭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막 환상적인 하는 그 펼쳐지면서 나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쓸쓸함 속의 그 몽환적인 느낌, 그런 세심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 남자 매력 있다. 막 되게 그냥 막 연애할 때 그냥 툭툭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세심함을 이럴 때 감동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은 곡이었다. 마일스, 이 아티스트 앞으로 또 어떤 곡들을 가져올지, 어떤 활동을 할지 제가 점 찍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점 찍은 아티스트들 다 잘 된 거 아시죠? 지가 뭐라고. 저 한국 대중음악상에 버금가는 요들송 어워즈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저의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곡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브로캠튼 곡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특히 12월 달에 이걸 많이 들었는데 어떠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음악 듣고 와서 다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캠튼의 Man on the Moon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들어야겠어요. 요들송 사상 최초로 2번 듣겠습니다. 브로캠튼의 맨 온 더 문. 1+1.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다. 한 번 더 들을까요? 뭐 요들송 끝날 때까지 이것만 계속 듣다가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이 곡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제가 항상 예전부터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한 감성, 바로 울면서 춤추는 그거에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울면서 춤추는 거. 언니네 이발관 음악 중에도 울면서 달리기라는 곡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정서, 250님이 말한 뽕의 정서, 한국인이라면 울면서 달리기, 울면서 춤추기, 이게 이 뼛속 깊이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춤추는 거, 그냥 좋죠. 춤추고 즐겁고 좋고, 막 슬프다고 막 울어, 막 울면은 좋죠. 근데 울면서 춤추는 거, 그것만큼 더 뭐랄까, 마음 아리고 슬픈 것이 없는 것이지요. 역설적인 것에서 나오는 감정의 곱빼기.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것과 댄서블한 것이 만났을 때 저는 사족을 못 쓴다. 제가 사람들을 웃겨서 울리는 것은 조금 다른 감정이긴 하지만 저의 음악들에도 좀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긴 해요. 웃긴 재료, 웃긴 음악을 하지만 감성적인 것을 항상 챙겨야 한다. 결국 감동을 줘야 한다. 웃기기만 하면은 그거는 2류. 웃기지도 못하면 3류. 웃기기만 하면 2류. 웃기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 그것이 1류인 것이죠. 이 감성에서 저는 일단 무너졌고요. 또 약간 기술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보컬이 굉장히 디지털스러운 로우파이한 보컬이 막 나오죠. 이게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보컬은 디지털 이펙팅을 과하게 막 해가지고, 어떤 이펙트를 넣어드릴까요? 네! 해가지고 다 넣어서 굉장히 이상해진 디지털 로우파이한 보컬이 일단 나오면서 뭐지? 하면서 하다가 52초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리기 시작할 때 스네어가 이제 필인을 한번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두루루루 하고 땅땅 하면서 달리거든요. 근데 그 스네어 필인부터가 디스토션이 빡세게 들어가가지고 다 부서져요. 그 소리가 깔끔하게 딱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드럼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세츄레이션을 뻑뻑하게 매겨가지고, 이 세츄레이션이란 소리의 음량의 한계치를 막
가까이 가거나 한계치를 넘칠 때 아날로그 장비들에서 그 배음이 막 위쪽으로 생기면서 그 일종의 디스토션이죠. 그렇게 되면서 소리가 더 두껍고 더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럼과 베이스도 세츄레이션이 뻑뻑하게 해서 두꺼운 소리로 꿍빡 꿍빡 꿍빡. 보통 그냥 보통 소리는 쿵팡 쿵팡 한다면은 세츄레이션을 매기면은 꾹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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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두껍게 갑니다. 그 질감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일단 결국 음악은 멜로디입니다. 비틀즈가 위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이 레코딩적으로나 뭐 음악 뭐 작곡적으로나 엄청 많은 기술들과 새로운 것들과 뭐 이런 것들을 해내서도 그렇지만 결국 위대한 음악은 멜로디가 아름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곡도 결국 멜로디예요, 멜로디. 멜로디와 코드 진행. 네, 코드 진행도 결국 멜로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멜로디의 이 아련함, 그리고 이 멜로디를 부르는 보컬의 질감, 이게 이 감성을 전부 다 만들어냈다. 멜로디가 좋다. 그럼 장땡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이미 저는 울면서 달리고 있는데 또 이거에서 또 넘어가는 게 있는데 1분 25초에 한 번 나와주고 그리고 2분 26초부터 끝까지 또 나와주는 이 모노 신디사이저 솔로 모노 신디사이저 리드 솔로가 나오면은 저는 솔로가 나와줘요. 솔로. 기타 솔로만큼 또 사나이 울리는 것이 이 신디사이저 솔로인데요. 신디사이저 솔로가 이렇게 아련하게 이 달리면서 이 선율을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일단 이 신디사이저에서 중요한 것은 비브라토, 이 이거 요거를 얼마나 이 감성을 자극하는 적정한 LFO의 레이트를 이 헤르츠를 하느냐, 그리고 이 높낮이 위아래로 얼마나 잘 떨리느냐,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뽕기가 약간 있는 이 비브라토가 걸린 신디사이저 솔로가 쭉 달리다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피치 밴드를 얼마나 잘 쓰느냐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그거의 이 오묘한 커브에 따라서 또 사람의 감성이 그 적절한 그게 있거든요. 그 적절값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적절값을 얼마나 음악적으로 잘 캐치하느냐, 그게 이 음악인의 결국 그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완벽한 곡이에요. 완벽한 곡. 너무 좋습니다. 브록햄튼의 Man on the Moon. 한 번 더 듣고 싶다. 집에 가면서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 이 곡은 저의 아내가 저한테 추천해 준 곡인데 발매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감각적인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시면 좋은데, 이 요들송에서는 일단 음악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뮤직비디오는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음악 듣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곱하기 조한의 플레임스 듣고 왔습니다. 아주 웅장한 이 거대한 시규어로스 같다고 하시기도 했고 그런 곡이지요. 이 웅장함에는 리버브의 역할이 일단 한몫합니다. 리버브란 것은 어떤 공간의 그 울림의 양상을 재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큰 리버브를 우리가 들으면은 큰 리버브가 나는 공간, 넓은 공간이겠죠? 엄청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울림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 넓은 공간에서 이 곡이 엄청나게 크게 연주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큰 리버브가 전체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웅장한 느낌을 더 극대화했고 그러면서 이 곡에서 특징적인 사운드 이 웅장한 그 빡빡빡 하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로 어떻게 이 소리를 재현을 합니까? 빽빽 하는 거. 이게 그 약간 포스트락적인 느낌이 나지만 이 곡에서는 이걸 다 전자악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빽 하는 소리, 이 웅장한 그 약간 브라스 플러스 이 스트링이면 관현악 사운드 같은 빠 하는 이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샘플링입니다. 뭔가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썼어요.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어떻게 아느냐?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같은 뭐랄까 같은 부분을 반복하면서 끊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샘플을 가지고 계속 빵빵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건데, 그게 더 이제 어떤 희한한 느낌을 자아내는 이유는 리버브라는 거를 세게 걸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리버브가 걸린 소리가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 빠 하면은 이게 잔향이 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막 드럼 소리 막 쿵땅 막 하고 막 두두두둥 하는 막 신디사이저 이런 거는 다 리버브가 이렇게 꼬리가 쫙 펼쳐지는데 이 뺑 하는 샘플이 딱 연주되다가 멈추면은 바로 끊기죠. 그 샘플에 꼬리가 없어요. 근데 샘플 자체의 리버브는 거대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꼬리까지 다 잘려버린다. 그게 이제 샘플링을 했다는 그 강력한 증거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의 느낌이 좀 이상해지죠. 나는 분명히 큰 공간에서 이걸 듣고 있는데 이 소리는 공간이 컸다가 끊겼다가 그런 효과들을 많이들 음향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부러 리버브의 꼬리를 딱 잘라버려서 큰 느낌만 가져가고 사운드를 크게 만드는데 그 곡 자체에서 이제 이 사운드가 들어올 때는 그냥 그 큰 느낌만 가져가고 이 꼬리까지 다 있으면 이제 너무 목욕탕 사운드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 샘플링을 쓴 것이 굉장히 이 곡에 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너무 저의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이 보컬이 이렇게 질러가면서 부르는 이 보컬의 느낌이 굉장히 그 펄프의 자비스 코커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자비스 코커의 보컬을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간 그 글램락의 그 후손들이란 말이죠. 글램락의 어떤 약간 뭐랄까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그 후손들 자비스 코커 그리고 이 곡에서도 이 보컬이 그 느낌이 나서 나의 취향 그래서 너무 좋다.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이 아주 확실하죠. 그렇게 들은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 영상이 멋있다고 하셨는데 뮤비가 정말 감각적으로 만들었고 딱 진짜 10년 전에 이 마제스틱 캐주얼의 그 황금기 같은 그 감성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극대화된 그 시절의 그 느낌. 저의 아내에게 추천받은 곡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칼 곱하기 조한 플레임스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뮤비를 한번 또 찾아서 또 보시고요. 다음 곡 프레드 어게인의 제시 괄호치고 I miss you. 이제 2023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런 감성적이면서 이렇게 쭉 보내주는 그런 느낌의 곡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연초지만 여러분 다시 연말 한다면은 하실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헛되이 보낸 한 달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런 느낌을 우리 지난 시간은 돌아올 수 없지만 마음은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느낌으로 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Even though I miss you, I know there's enough of me. 프레드 어게인의 제시 걸어치고 I miss you 듣고 왔습니다. 이 프레드 어게인은 친구들 소리 친구들의 뭐 말한 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폰으로 뭐 메모한 것, 음성 메모, 녹음한 것들, 뭐 전화도 있나? 아무튼 그런 친구들 소리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곡들을 짜르르르 득득 만들어 왔거든요. 파란 앨범, 빨간 앨범, 노란 앨범인가? 아무튼 3개의 앨범들이 그래서 친구 이름 괄호치고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곡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제시 I miss you 이 곡은 제시 소리를 샘플링을 했을 테고 멜로디는 음질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냥 대충 녹음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부른 걸 보니까 멜로디는 노래는 또 따로 녹음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주변 친구들의 소리 샘플링을 한 점이 굉장히 또 브릴리언트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재밌는 게 그 기침 소리 있잖아요. 그 하는 거 기침 소리 계속 이렇게 계속 넣어가지고 샘플링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는
친구들 소리를 사용한 재미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혜성같이 댄스 음악씬에 등장한 프레드 어게인이 이렇게 혜성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결국 멜로디라고 봅니다. 멜로디 더하기 코드. 결국 그래서 음악은 멜로디예요. 이게 댄스 음악에서는 특히나 코드 진행이라든지 멜로디 이런 것보다는 비트와 사운드를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많은 굉장히 대부분의 댄스 음악들이 그냥 1도 마이너 코드로만 그냥 갑니다. 그게 저도 이제 하다 보거나 듣다 보면은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1도 라로만 가는 거. 메이저 코드도 거의 없어요. 마이너 코드 1도 마이너로만 라에서 라 왔다 갔다. 심지어 더 이제 언더그라운드 씬으로 가면은 음악이 드럼만 있어. 드럼만 있고 막 그냥 약간 뭐 쨍그랑 소리 이런 거랑 쿵짱짱짱 쿵짝짱찡 드럼만 있어요. 음악이. 그게 어떤 이제 특정한 용도는 있겠지만 결국 좀 지겨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드 어게인은 멜로디를 가져왔다. 코드 진행을 가져왔다. 그게 대수냐? 하는데 대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댄스 음악에서 또 멜로디나 코드를 좀 너무 유치하게 쓰면은 유치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유치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중해 보이려고 또 1도 음만 이렇게 힙하게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멜로디나 코드가 들어가면 약간 유로 댄스 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프레드 어게인의 이 적절한 감수성과 적절한 감성 멜로디와 함께 친구 소리를 잘 샘플링하고 또 댄스 음악의 기본적인 쪼였다 풀었다 들었다 놨다 이거를 모든 걸 적절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드 어게인이 결국 이렇게 핫해진 것이 아닌가. 결론은 멜로디와 코드다. 이 곡은 특히 뭐 댄서블 하다기보다는 그냥 웅득 이렇게 웅득 하는 베이스가 은근히 뭐 이것도 별거 없는데 칠하게 듣기 좋습니다. 연말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지요. 혼자서 이렇게 올해 어땠지 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곡이라서 제가 2023년에 12월에 꽤 꺼내서 즐겨 들었고요. 다음 곡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뭘까요? 연말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마이웨이로 살아왔다. 그런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감성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를 울리는 것은 서른도의 마이웨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요일바라기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른도의 마이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 상하이 트위스트 같은 것으로 대표될 것이 아니라 진짜 가수.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진짜 위대한 가수다. 서른도의 마이웨이 들어보았는데요. 이 곡을 제가 예전 한 몇 주 전에 그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마무리하는 곡으로 한번 틀어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무리하는 곡이라서 이 곡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12월 달에 제가 정말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슴을 울리는 이 곡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절은 영어 가사, 원래 가사, 2절은 우리말 번안 가사로 되어 있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도 이 영어로 부르실 때 이것도 느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한국어 가사처럼 들리네. 그것도 사투리로라고 하신 것처럼 진짜로 이 은근히 운치 있는 이 영어 발음.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인이 막 진짜 원어민처럼 할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막 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이상한 웃긴 영어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영어의 뭔가 의미 전달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그냥 내 식대로 영어 한다, 이런 운치 있는 발음, 이것도 굉장히 멋지게 그 인터프리트 된 느낌이고, 그리고 일단 약간 이 시절의 이 믹싱, 이 시절의 사운드, 그게 또 이 감성이 있어요. 약간 보컬을 리버브를 이렇게 쫙 매겨놓고 위에가 싸하게 나오는 이 목소리, 그 원미연이라든지 뭐 강수지라든지 등등 그 시절 사운드가 굉장히 또 마음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고, 1절은 영어로 부르고 2절로 넘어왔을 때 한국말로 딱 바뀌잖아요. 나 이제 하면서 거기서 서른도는 한국인이다. 이 한국인을 한국말로 불렀을 때 이게 진짜 이 한국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뭐랄까, 이 서른도님의 이 전투력이 100% 발휘되는 순간이죠. 영어로 부를 때는 한 70%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말로 부를 때 마치 어웨이 경기, 축구 어웨이 경기를 하다가 홈 경기, 홈구장에서 우리 음식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엄마 밥 먹고 와가지고 축구할 때 그런 느낌 120%가 발휘되죠. 나 이제 할 때 그리고 이 2절에서 우리말 가사로 부를 때 원곡의 그 가사랑 다르게 부르는 것 같죠? 제가 원곡 가사를 잘 모르는데 메시지가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 미국인의 감성과 한국인의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인이 하고 싶은 말은 나의 이 자수성가를 보라, 이런 건데, 한국인은 그걸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인은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그냥 머금고 나아갈 거야. 그게 한국인의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 가사가 한국인을 울린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갈 때 다시 못 올 젊은 날에 아름다운 추억들처럼 그 시절이 날 불러도 And did it my way. 다시 못 올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들처럼이라잖아요. 한국인은 여기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절이 날 불러도 나훈아가 위대한 가수인 것처럼 그 감성, 한국인 울리는 감성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른도는 위대한 가수다. 그리고 또 기술적이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브로캠튼 곡에서도 신디사이저 솔로의 그 비브라토와 그런 것에 그 비브라토의 어이 하는 그 진폭 그리고 이 속도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딱 적당한 그 속도가 있고 그 진폭이 있는데 이 서른도님의 이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뭐라고 해야 돼? 비브라토 이게 또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박효신 곡 이런 것을 들을 때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쭉 가다가 흔들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그 오묘한 부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 오묘한 부분을 나만의 그 타이밍과 그 감정이 흔들리는 그 지점을 얼마나 잘 알고 그걸 잘 표현해 내느냐가 이 가수들의 내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급의 내공 이런 거 박효신님의 곡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 디테일이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차이들이 이제 아무리 우리가 노래 잘하는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쫙 막 고음 올리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미묘한 디테일과 이 나만의 타이밍을 가져가는 거 거기서 이제 프로와 일반인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마이웨이에서도 엔디디 마웨이 여기서 마웨이 이렇게 흔드는 거 그게 진짜 진짜 이게 프로구나 하고 쫙 찔러주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그 타이밍이 마치 그 제이 딜라의 템포처럼 이 서른도의 템포가 있어요. 그 제이 딜라 그루브처럼 서른도 그루브. 그거는 우리가 따라서 부른다고 해도 약간의 그게 달라요. 약간 그 미세한 거. 서른도님이 이렇게 부른 거를 내가 아무리 똑같이 해봐야지 해도 그거는 이게 이 가수의 내공 왜 위대한 가수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끝내고 오늘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심으로 너무 감동적인 곡들이 후반부에 많아가지고 요일바가 2023년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감성적이 되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른도의 마이웨이 프랭크 시나트라보다 서른도가 더 위대하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들어보았고, 이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12월의 마지막 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 곡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지요. 근데 그거를 베일리 바움이라는 아티스트가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바이브의 곡입니다. 이 요들송의 마지막 곡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2023년 12월을 다시 돌아가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우리 긴 시간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분위기 한껏 느끼시고 내일부터 새해가 되는 느낌으로 또 다시 한번 다짐을 다잡고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꿈 깨요.